일본 총리가 미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침을 담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가 공동성명에서 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앞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전자전 등 8개 분야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3국 이외 국가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커스는 일본을 포함한 잠재적인 협력국들과 올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외신 등을 통해 우리나라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참여는 오커스 3국으로 제한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중점을 둔 군사동맹으로 2021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일본이 오커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조짐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바위 능력 강화에 몰두하는 일본이 대중국 견제 기조를 한층 구체화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군사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2차 대전 이후 미일 관계와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추진한 보통국가화 또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는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정권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반격 능력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국내 총생산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던 방위비 지출을 5년 뒤 2%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된 일본의 공격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습니다. 이제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군 체계 개편과 공동무기 개발 생산 계획을 밝혔을 뿐 아니라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발전을 위해 물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관계를 만들어왔나 보니 중국에 대한 공통의 견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미국처럼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비롯한 중국의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서 핵심 축이자 천병 노릇을 하는 동시에 평화헌법의 고삐를 벗어던지고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이제 세계 전체의 봉합불이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라며 일본의 역할 강화를 추어올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언제나 미국과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요즘의 핫한 이슈입니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보의 선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눌러서 현재 가장 핫한 이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